안녕하세요. 원격교육지원센터입니다. 이 영상은 메타버스 게더타운 내에서 강의 수강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려드리는 가이드 영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곳은 저희 수 메타 캠퍼스에 입장하면 보이는 로비입니다. 링크로 처음 접속하게 되면 캐릭터가 이 해변가에 생성됩니다. 입장을 한 후에는 해변가에서 가운데 쪽으로 오시면 36데디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데디 위쪽으로 강의실 가는 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강의실로 입장해 보시겠습니다. 강의실로 입장을 했는데요. 각 과목 강의실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기능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게더타운 내에서는 음성과 화면 그리고 채팅을 이용해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우측 하단은 본인의 화면이고요. 상단에 보이는 화면은 본인과 가까이 있는 캐릭터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서로 화면을 보거나 음성을 들으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마이크나 화면을 활성화하고 싶으시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저는 음성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켜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왼쪽에 보시면 맨 밑에 사람 아이콘 위에 말풍선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채팅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음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은 상대방을 지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을 지정하고 채팅을 하면 그 학생만 채팅을 볼 수 있고 nearby는 본인의 캐릭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everyone은 이 맵에 들어와 있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모지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이렇게 스마일하고 있는 얼굴이 있는데요. 누르면 다양한 이모티콘이 보이시죠? 교수님이 출석 체크를 하실 때 혹은 발표가 끝났을 때 다양한 이모티콘을 통해서 리액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보드 키를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키보드에 보면 Z 그리고 X키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Z 버튼은 정말 간단한 활동입니다. 캐릭터가 춤추는 거 보이시죠? 친구가 발표할 때 혹은 입장했을 때 간단한 리액션으로 귀엽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X의 경우는 게더타운 내에서 오브젝트라는 물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브젝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테두리가 노란색으로 뜨는데요. 강의실에 입장해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헬스 강의실 앞으로 왔습니다. 문에 테두리가 노란색으로 뜨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X 버튼을 눌러보면 비밀번호가 걸린 문이라서 입력하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교수님이 사전에 공지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신 후에는 서브미트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문이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 위쪽 화살표를 눌러 강의실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는 공간은 강의실입니다. 교수님들은 여기 앞에 단상에 서 계시고 학생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제가 이 확성기 기능에 올라오면 제 화면 테두리가 주황색으로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발표자 자리 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황색이 떴을 때는 현재 내가 보이는 맵 속에 모든 캐릭터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실 내부에서는 교수님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타일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켜고 대답하면 교수님들이 들으실 수 있는데요. 한번 학생분 대답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죠? 이렇게 교수님이 부르시면 대답을 하셔서 출석 체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손을 들어서도 출석 체크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생분, 네, 보이시죠? 아까 알려드렸던 이모지 모양의 6번을 눌러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6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차례가 지난 후에는 이모지를 한 번 더 눌러 클리어 버튼을 통해 삭제를 해주셔야 다른 학생과 혼동되지 않게 출석 체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발표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실 화면 공유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스크린 쉐어 버튼이 있어요. 현재 켜져 있는 내 화면을 공유할 수 있고
창에 들어가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하여 공유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 PPT로 공유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창에서 PPT를 선택해 주시고 공유를 눌러주면 화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발표자 자리에서 화면 공유를 해주셔야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화면 공유가 되고 있는 화면에 제가 클릭을 했는데요. 화면이 크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재생하면 제가 지금 화면을 넘기고 있는데 공유되는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를 통해서 발표해 주실 때는 꼭 보기에 가셔서 읽기용 보기로 열어주셔야 화면이 넘어가는 게 같이 공유가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PDF로 화면 공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스크린 쉐어로 가셔서 PDF를 선택하면 PDF 화면이 공유가 됩니다. PDF의 경우에는 각 컴퓨터마다 리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전체 화면을 해주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 공유를 하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조별활동방에 가서 다른 기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별활동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조별활동방입니다. 지금 교수님이 수업에 맞게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쁘게 공간이 꾸며져 있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학생 친구에게는 제 말이 안 들렸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더타운은 캐릭터끼리 가까이 있어야 소리가 들리고 화면 공유를 하면 그 화면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학생분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화면 상단에 학생분의 화면이 보이죠? 여기서 학생분이 저한테서 멀어진다면 스르르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음성으로 말을 하고 있을 때도 캐릭터가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에 따라 음성이 들리고 안 들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더타운 내에서 할 말이 있을 때는 캐릭터에 다가가서 말을 해주셔야 하고요. 발표자다 아니면 교수님의 경우에는 확성기 모양을 찾으셔서 그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해주셔야 주황색으로 내 화면이 변하면서 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별활동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설명드릴게요. 같이 2조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조로 들어왔더니 화면이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타일을 설정해둬서 조별끼리 화면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별활동을 할 때는 칸 안에 들어와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더타운 오브젝트들은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화이트보드가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키보드에서 X 버튼을 눌러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왼쪽에는 노트, 타자를 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캔버스, 복합적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조다 하면 제목에 2조를 작성해 주시고 그날 교수님이 주신 주제나 본인의 의견을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른 친구가 쓰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의견을 작성하면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니까 팀 프로젝트 활용하실 때 내용을 정리하기 또 편리하시겠죠. 오른쪽 캔버스 공간은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보시면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고 펜으로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팀 프로젝트를 끝내신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패들렛을 제출하라고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컴퓨터 내 캡처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고 우측에 보시면 익스포트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셔서 PDF나 PNG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PNG로 다운로드를 했고요. 상단에 X 버튼을 눌러서 화이트보드를 나갈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제출을 할 때 패들렛이라는 것을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강의실에서는 조별 공간 책상 위에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똑같이 X 버튼을 눌러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올리는 법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업로드를 누른 다음에 제가 아까 다운받았던 그림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렸던 그림이 보이는데요. 제목은 2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설명을 입력해 주셔도 되고 내용 등을 써주신 다음 발행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포스트잇처럼 붙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교수님께서 환영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렸을 때 쓸 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있는데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G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가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발표를 할 때 팁을 정리해드리자면 발표자 자리에서 화면을 공유해야 전체 학생이 볼 수 있다. 팀 프로젝트 할 때는 발표자가 아닌 시간에는 내려와 있어야 다른 조에게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 이 점 꼭 유의하셔서 팀 프로젝트를 매너 있고 즐겁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겟더타운에서 강의 수강하는 팁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겟더타운에서 하는 수업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잘 활용하셔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즐거운 강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격교육지원센터의 겟더타운 속 강의 진행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